자, 최근 이휘재 씨가 불후의 명곡으로 딱 한 번 복귀를 시도했는데 굉장히 복귀가 불투명해졌고 급기야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방송 내용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휘재 본인보다도 동료들의 억지 리액션이 더 불편했다. 자기적인 복귀작 만들기가 독이 되고 말았다. 사실 이휘재 씨가 출연했었던 불후의 명곡 시청률도 굉장히 폭락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방송편이 연달아서 시청률 하락세를 보이면서 불후의 명곡 자체가 뭐 이쯤 되면은 이제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휘재 씨가 복귀한 사태가 그렇게 많은 논란과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줬을까? 결론은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휘재가 4년 만에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며 호기롭게 복귀의 신호탄을 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의 무사복귀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힘을 보탠 동료 개그맨들을 향한 여론까지 싸늘하게 식으며 복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용을 보면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휘재 씨의 재기는 쉽지가 않다. 불후의 명곡 방송 복귀 이후 한 칼럼니스트의 일침이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공감대를 이뤄내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 체류 시절 목격담뿐만이 아니라 최근 커뮤니티에는 TV 칼럼니스트가 분석한 방송인 이휘재 씨의 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었다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TV 칼럼니스트 정석희 씨의 공개 비판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후의 명곡으로 복귀한 이휘재 씨의 행보를 짚으며 사실 그는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해진 건 방송사가 시청자의 생각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휘재 씨의 재기가 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반성과 눈물, 가족을 앞세운 고전적인 복귀 3종 세트도 그러려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방송을 살펴보니 도가 지나쳤다. 특히 방송 중간에 김준현 씨의 권유로 이휘재 씨가 MC석에 앉았던 장면을 언급하며 김준현 씨의 돌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방송에 다 나갔다라는 건 제작진의 의지다. 그러니까 김준현 씨가 돌발 행동을 했어도 제작진이 컷하고 이 장면을 잘라냈다면 상관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내보냈다라는 건 제작진의 의지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시청자를 향한 도발이다. 대중들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패착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설명해요. 아내의 발레하는 것을 보고 이휘재 씨가 냅다 침대에 들어 누우며 훅 올라오는군요. 남의 침대에 눕는 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휘재 씨의 이 방송 형태에 대한 비판 논란은 정말 십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기사와 온라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인가 봤더니 이휘재 씨의 재기가 왜 쉽지 않냐고 봤냐면 이휘재 씨가 떠나기 전에 맡았던 배틀 드립, 아내의 맛, 당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진행 방식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깐족거리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은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과거 방송 태도 논란도 재조명이 됐습니다. 2020년 연중 라이브 출연 당시 조우종, 정다운 부부를 향한 발언이었는데 당시 이휘재 씨가 정다운에게 발레 동작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훅 올라온다. 남의 침대에 눕는다. 양해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조우종 씨가 버럭했다. 그게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아내가 발레 동작하는 걸 보고 남의 침대에 누워서 훅 올라온다.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볼까요? 이휘재 씨가 이렇게 다른 부부의 침대에 누웠어요. 뭐 물론 이게 진짜 사는 집인지 요즘 나 혼자 산다처럼 세트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데 보이시죠? 얼굴은 잘렸지만
아내가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쫙 찢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훅 올라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게 불과 6년 전이지만 요즘 만약에 이런 발언 했잖아요, 방송에서. 더 했을 겁니다, 아마. 만약 이휘재 씨뿐만이 아니라 어떤 남성 MC가 다른 부부 집에 가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찢는 동작을 시켜두고 그거 보면서 남의 부부 침대에 누워서 훅 올라온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거 제가 볼 땐 사회적 매장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개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다리 찢는 걸 보고 같은 남성인 이휘재 씨가 막 훅 올라오는구만 이런 말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남의 아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정상적 발언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도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장면을 보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쭉 쉬었으면 좋겠다. 인성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기사조차 보고 싶지 않다. 100억 원이 있을 것 같다. 방송 한 20년은 했는데 한국을 뜨는 게 나은 것 같다. 대중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휘재 씨와 개인적인 친분 있는 방송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일 정도다. 자, 그러다 보니 이휘재 씨와 관련된 논란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이 정도까지 비판을 받나 궁금해하시는 시니어 세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2022년도 얼마 전입니다. 4년 전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상식 논란입니다. 사실 이휘재 씨가 시상식 MC로 굉장히 많이 섰어요. 거의 뭐 요즘 신동엽 씨 정도로 많이 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배우 성동일 씨가 패딩을 입고 온 모습을 보고 발언을 했고 이것이 비매너 논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배우 성동일 씨가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게 이휘재 씨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휘재 씨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동일 씨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 PD인가 연기자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의 의상을 입고 왔다. 성동일 씨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황당하다라는 듯 옆 사람을 잠시 쳐다보며 다소 딱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비슷한 말을 해요. 진행자로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 2018년도 방송된 라디오스타 해명과 함께 성동일 씨에게 사과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2018년도에 이미 사과를 한 사건을 또 재조명하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십몇 년간 계속 이어져 왔다라니까요. 그러면서 라디오스타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동일이 형과 친하다 보니 욕심이 과했다. 동일이 형도 제 말에 상황극처럼 반응한 거다. 동일이 형과 나의 상황극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했다. 뭐 이게 사전에 짜고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그러면 많은 대중분들이 뭔가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대가 없는 짜고 친 고스톱은 불편함만을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휘재 씨의 이런 진행 형태가 십수년간 많은 대중들에게 불만감을 가져왔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휘재 씨가 애당초 연예인 출신이 아닙니다. 방송국 FD 출신이에요. PD처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관계자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경규 씨와 함께 하며 방송에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점점 더 유명세를 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방송인이 된 건데,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MC들, 뭐 이휘재, 강호동, 여러 MC들과 비교가 되면서 여러 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휘재 씨에 관련된 많은 형태의 방송 스타일의 문제점은 남을 과할 정도로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방송을 한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특히 결정타가 이제 박명수 씨의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고 잊어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 때 불화를 설명합니다. 제멋대로 진행했다. 만날 일이 없지요. 수습 불가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해피투게더 방송 분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살펴보면
해피투게더, 그러니까 주변인들에 대한 폭로를 특히 이휘재 씨가 많이 했는데 남들을 뒷담화하는 것처럼 들려서 불편했다라는 의견이 당시에도 많았고 MC들이 말하려는 것을 중도에 가로채고 자신이 먼저 발언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시작부터 박명수를 쓸데없이 불편하게 공격하는 멘트를 쳤고 주변에서 급하게 수습하려는 장면이 대표적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 이 박명수 씨와 이휘재 씨가 세바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박명수 씨가 세바퀴에 하차를 했어요. 근데 이휘재가 궁합이 안 맞아서 막 이런 의문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두 사람이 막 티격태격 한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제멋대로 진행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휘재 씨가 막 쏟아낸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유재석 씨가 막 중재를 해요. 그런데 이때 어떤 말이 있었냐? 나름 이휘재 씨가 박명수 씨의 이 진행 스타일에 고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박명수 씨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이 당시 때 이제 클럽에서 디제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휘재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태원 클럽에서도 당신을 안 원한다. 굉장히 막 고성을 지르자 박명수 씨가 당황하면서 요새는 그래도 강남에서 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주눅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휘재 씨가 이것을 굉장히 뭔가 표정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표정이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예능적 요소가 아니라 진짜 화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방송분의 댓글을 보면 이휘재의 표정은 진심이구나. 고개 돌리면서 육두문자도 한 것 같다. 자기 혼자 화내고 혼자 씩씩댄다. 이런 말들이 이미 수년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는 3주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 장면이거든요. 아니, 당시에 유재석 씨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박명수 씨는 그 이후에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2022년도에 우연히 연중 라이브를 봤는데 이휘재 잘생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예능적으로 박명수 씨가 풀어보려고 이휘재 씨를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나쁜 말을 타 방송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다르죠. 지금 박명수 씨 굉장히 무한도전 이후에도 롱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휘재 씨의 이런 방송 장면이 모으다 보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가 어렵다. 불투명해졌다. 캐나다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라는 온라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휘재 씨의 복귀에 반가움을 표한 팬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여러 예능 방송의 진행자로 맹활약했던 이휘재 씨가 과거 게스트의 의상을 지적하고 무리한 개그를 시도하다가 수차례 비판을 받았고 결정타는 21년도 이휘재 씨의 가족이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시 아내가 변명에 가까운 해명을 내놓으며 더욱더 비판받았고 또 이어 놀이공원의 장난감값 미지불 논란 등이 많이 불거지면서 활동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시 대중들 앞에선 이휘재 씨는 특유의 장난기 대신 침착한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아들도 아빠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응원과 위로를 해줬고 일을 많이 할 땐 소중함을 몰랐는데 여의도 오는 길이 행복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분간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최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휘재 복귀판을 깔아주더니 결국 시청률이 급락했다. 15년 만에 역대 최저치의 굴욕을 맛봤다. 사실 제가 이건 이미 앞선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휘재 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시청률이 하락한 건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일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흐름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휘재 씨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보이콧 하겠다. 방송 안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휘재 씨가 방송에 나오지 않은 방송편도 결국 시청률이 폭락하기 시작한 건데요. 비호감 이휘재의 출연 탓일까 불후의 명곡 시청률이 폭락하였고 3%대까지 털썩 주저앉았다. 지난주보다 오히려 0.9%포인트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비호감 이미지로 논란이 되었던 방송인 이휘재의 출연 강행 여파일까? KBS 불후의 명곡 시청률이 급락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작곡가 윤일상 편이 이후에 황치열, 라포엠, 다영, 민우혁 등이 출연했지만 그런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3.8%대에 그치며 지난 4일 기록한 4.7%에 비하여 거의 1% 가까이 하락한 수치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1월 3일 6.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필 이 시점에 이휘재 씨가 출연을 하면서 그 방송분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었던 방송에 이휘재 씨가 결정타가 되며 시청자 이탈이 가속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거죠.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대중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휘재의 복귀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다라고 지적을 받았고 실제 이휘재 씨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와 기싸움을 하자는 거냐? 아는 척을 하니 무시의 눈빛을 보내더라. 이휘재 씨가 캐나다로 가서 생활을 해왔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거의 교민들 사이에서 싸늘한 목격담이 쏟아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휘재 씨가 캐나다의 체류 시절 이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재조명이 됐습니다. 아이러브 밴쿠버에 올라온 이휘재 관련 게시글이 공유가 됐는데 이휘재가 밴쿠버에 살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교민 A씨가 노스 밴쿠버에 살았다던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지인이 아니 이휘재 씨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더라 라고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이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그 눈이 뭐 이런 놈이 아는 척을 해? 라는 무시의 눈빛이라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교민도 이휘재는 캐나다 와서도 미담이 하나도 없다. 지인들을 통해 들은 얘기는 이런 류의 얘기뿐이다. 웨스트 밴쿠버 일대에서 종종 목격이 되곤 했다.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본 적이 있다. 라고 목격담이 쏟아졌는데